이걸 쌓아놓고 판다고?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놀란 영국인이 있는데요. 한국 시장에서 이걸 발견하고 한국이 좋아졌고 한국에서 살 거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사연 TV 채널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은 한국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제리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사연은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한국과 영국의 엄청난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 덕분에 한국을 알게 되었어요. 공유 씨가 정말 멋있게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의 거리 풍경에 저는 흠뻑 빠져들었었죠.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로 가기로 마음먹었죠. 부모님 둘 다 엄청나게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엄마만 싫어하시고 아빠는 한국을 얼른 경험해 봤으면 한다고 말해줬어요. 아빠가 그런 의외의 반응을 보여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아빠가 한국을 여행해 본 적이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아빠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시기에 한국과 일본, 대만 여행을 하셨는데 세 나라 중에서 한국에 가장 좋은 인상을 받으셨죠. 그래서 제 결정에 적극 찬성해 주신 거예요. 저는 한국 서울에 위치한 모 대학교를 나왔고 대학 졸업 이후에는 한국의 마케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회사에 취직하면서 대학교 기숙사에서 자취방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근처에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둘 다 있는 동네로 왔죠. 보증금이나 월세가 다른 곳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요리해 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기숙사에 살 때는 요리를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슬펐죠. 지금은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를 오가면서 제가 필요한 식재료들을 무엇이든 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사람들도 물론 좋지만 식재료를 구하기가 정말 쉬운 곳이 또 한국이란 나라죠. 영국은 삼면이 바다인 섬나라인데도 해산물 가격이 정말 너무 비싸요. 물론 품질은 보장되어 있는 편이지만 한국에 비하면 품질이나 가격에서 메리트가 떨어진답니다. 소나 돼지 등의 품질도 영국보다 한국이 훨씬 좋아요. 한국인 시청자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축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유럽의 농업 전문가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시게 되면 놀라실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한국 재래시장에는 널려 있는 게 영국에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도 재래시장 둘러보면서 알게 된 건데요. 바로 거북손이 그 주인공입니다. 영국에선 정말 절대로 일반 시장에선 볼 기회가 없는 재료예요. 일단 일반 가정집이 거북선을 아는 경우도 드물죠. 워낙 고급 식재료이다 보니 가정식에 쓰이지도 않습니다. 거북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무려 모시조개나 굴 같은 해산물도 한국은 정말 저렴한 편이죠. 영국은 섬나라인데 왜 한국은 특히 싸고 푸짐하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저도 그게 너무 이상해서 한번 추측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물가가 오르면 적극적으로 나라가 신경 쓰잖아요. 하지만 영국은 딱히 신경 쓰지 않으니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셈이죠.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입맛도 한국형이 돼서 영국에 돌아가면 적응 못할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결국 한국 음식의 장맛을 깨달은 거죠. 쌈장, 초장 저 그거 없으면 해산물 못 먹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장님들이 손이 커서 너무 푸짐해요. 심지어 밑반찬도 공짜잖아요. 유럽 가보세요. 물조차도 공짜로 내주지 않는답니다. 밑반찬만 공짜가 아니죠. 어떤 사장님은 서비스로 칼국수나 해물라면까지 주신다니까요. 한국인보다 한국 음식 문화에 능통하신 것 같습니다. 영국에는 전혀 공짜 서비스 문화가 있긴 있어요. 술집 주인이 응원하는 축구팀이 이기는 날엔 공짜 맥주 주는 집도 있죠. 한국이랑 비교하면 초라하죠. 사실상 한국 외에는 그런 서비스를 주는 집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은 확실히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사장님들이 많고 그리고 맛도 보장되는 집이 정말 많은 편이에요. 영국은 정말 한국 기준으로는 장사 포기한 것 같은 사장님들이 많아요.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의 기준이 정말 높은 겁니다.
아무리 음식 양을 많이 준다고 해도 맛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부턴 가지 않잖아요. 양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맛이 없으면 안 가죠. 한국의 음식점 사장님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맛이에요. 한번 맛집으로 소문나기 시작하면 한국 사람들은 줄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장님들은 안심하지 않아요. 한국에는 리뷰와 평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줄을 선다는 건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의미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검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국의 자랑스러운 특급 셰프인 고든 램지 씨도 한국에 진출한 뒤에 한국에서 장사하는 거 쉽지 않다고 고백하기도 했으니까요. 한국은 식당마다 리뷰를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그 맛집을 평가할 수 있죠. 최고의 맛집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끊임없는 경쟁이 이뤄지니 한국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에요. 요리의 본고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의 경쟁은 한국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은 초고급 코스 요리 정도나 서로 앞다퉈 경쟁하지. 한국처럼 모든 요리에서 무한 경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동네 식당에 가보시면 엄청 실망하실 거예요. 맛이 없으니까요. 한국은 조금만 리뷰 찾아보고 가면 유럽의 평균 그 이상의 식사를 할 수 있는 미식의 천국이라 할 수 있어요. 영국이나 유럽은 리뷰 사이트가 있긴 하는데요.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유럽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 한국 같았으면 전부 다 해고 처리해야 될 정도로 일을 안 해요. 유럽이 망해가고 있다는 소리가 허투루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뷰 사이트도 깔끔하고 이용하기 좋게 운영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유럽 사람들처럼 대충 일하고 사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이 한국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한국 사람들은 생활력도 강하고 단단한 심지가 있다고들 하잖아요. 내 외국 나간 한국인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오히려 영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배워야 해요. 한국 사람들의 일에 대한 열정이나 삶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을요. 세계 석학들이 이제 한국의 시대가 열린다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더욱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리카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은 요리와 식재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한국과 유럽의 차이점까지 이야기하는 교양 수업 느낌이었습니다. 제리카님은 한국에 대한 지식이 정말 많다는 게 느껴지시죠? 앞으로도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잘 아는 외국인분들 모시고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TV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